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수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43 평범한 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바람 피운 배우자랑 사는 건 자기 인생을 버리는 일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사랑 없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아팠고 더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수를 택하지도 이혼을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선택을 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30즈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제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됐어요. 자상하고 책임감 강하고 무엇보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죠. 결혼 후에도 큰 문제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이도 생겼고 둘 다 맞벌이 하면서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초기엔 단순한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핸드폰을 자주 뒤돌아서 확인하고 가끔 혼잣말로 웃는 그 모습조차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하잖아요. 결국 저는 확인해 버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그날도 남편은 늦는다고 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늦게 잡혔다는 말. 이미 익숙해진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느낌이 달랐어요. 아이를 재워놓고 저는 남편의 차량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원래는 저희 둘이 여행 다닐 때 쓰던 공유 앱이었는데 남편은 그걸 깜빡 잊고 지우지 않았던 거죠. 남편의 위치는 도심 한복판 모텔 앞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날 제 인생에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이 닥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모텔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진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고 동시에 너무 처참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 때문에 아직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남편을 대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엄마처럼 행동했죠.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며 밤늦게 귀가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분노를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결국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어요. 휴대폰을 훔쳐보는 것부터 시작해 통화 내역, 메시지 캡처, 차량 블랙박스까지. 남편은 의심이 없었는지 너무도 허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속 남편은 다정하게 한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은 안 돼. 우리 아들 때문에 지금은 안 돼. 이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 여자는 알고 있던 겁니다. 제가 아닌 남편이 또 다른 삶을. 그리고 저는 마침내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지?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미안해. 그냥 외로웠어.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외로웠다고요? 나는 그 외로움을 참고 아이를 키우고 맞벌이하며 당신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 더는 안 되겠다. 하지만 이혼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려던 그날 아침 저는 아이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이가 최근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요즘 계속 그림에 검은색만 쓰고 엄마가 울어요. 아빠는 나빠요 같은 말을 자주 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집안 공기가 무너져 가는 걸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지금 이 상태로 이혼을 하면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위해 참기로 그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해. 그리고 아이 앞에서는 좋은 아빠가 되어줘.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남편은 변화하려 노력했고 저 역시 아이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연습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상처를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제가 택한 선택이 틀리진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자기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온라인 수업도 듣고 있어요. 예전에는 오롯이 남편과 아이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미안해하고 있고 이제는 저에게 네가 날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곤 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에게 가장 안정된 환경을 주기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배우자의 외도나 배신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분이 계시다면 그 어떤 선택이든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해도 용서를 해도 그 결정이 나를 위한 것이길 바랍니다.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상처를 견디고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내시길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진심 어린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